안녕하세요. 3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편 파트 3이고요. 챕터 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서는 심판의 대상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불거분리의 원칙은 앞에서 배웠죠. 불거분리의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검사가 공소 제기하지 않은 것은 법원은 심리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이미 배운 거라 넘어가고요. 다음에 학설이 나오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공부하면서 여러분 학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해서요. 요 이원설이라는 게 통설이고 판례예요. 그러면 이원설 이게 뭔지를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먼저 필기노트를 보겠습니다. 필기노트 39페이지입니다. 이 심판 대상에 대해서 이원설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원화했다는 말을 통상적으로 쓰잖아요. 이원화한다는 거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이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한다고요. 네 팀이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삼성하고 기아 타이거스가 붙는다. SK하고 두산이 붙는다.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기가 동시에 열리면 반으로 나눠서 이원 생중계한다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원설이라는 거는요. 이건 이원화한다. 즉 심판 대상을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기노트를 보시면 이원설은 법원의 심판 대상에 대해서는 이원설이 판례다.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례, 통설 판례가 같으니까 판례 입장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원설이 판례다. 이원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림을 보세요.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잖아요. 필요적으로 강간의 공소사실을 기재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현실적 심판대상이라고 해요. 현실적 심판대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 심판대상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이 공소사실 강간입니다. 그런데 잠재적 심판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현실적 심판대상에다가 형광펜 처리를 하세요. 현실적 심판대상에다 화살표하고 뭐라 그랬어요? 현재라 그랬죠. 잠재적 심판대상에다 형광펜 처리를 하세요. 잠재적 심판대상은 뭐예요? 미래의 심판대상이 되는 걸 말한다. 앞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걸 말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현실적 심판대상은 강간의 공소사실을 기재했다 그러면요. 잠재적 심판대상은 강간치상, 강간치사를 얘기합니다. 원 안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애초에 검사가 기재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써놨죠. 강간치상하고 강간치사는 동일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강간이라는 공소사실과 강간치상, 강간치사는 다 강간하는 기회, 강간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간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이게 중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거든요, 사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본다는 거는 법적으로 판단을 우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강간하고 강간치상, 강간치사 그러면 여러분 강간치사는 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동일성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실적으로 따져요. 있는 그대로 강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들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다 동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간의 공소사실과 강간치상, 강간치사는 강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게 이게 중요 사실이고요. 중요 사실이 동일하죠. 그러면 동일성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이 잠재적 심판 대상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실적 심판 대상, 현재 심판 대상에서 잠재적 심판 대상까지 어때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형광펜 처리하세요. 그리고 잠재적 심판 대상인 강간치상, 강간치사까지 기판적이 미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현실적 심판 대상인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유무죄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강간치상, 강간치사까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는 기판적이 미쳐요. 기판적이 미치기 때문에 어때요? 기판적은 뭐라 그랬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강간치상, 강간치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 이상 심리할 수 없고요. 검사도 더 이상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얘기죠. 근데요, 이 범위 밖을 한번 보시죠. 밖을 보면은요, 강도하고 살인을 써놨어요. 네, 강도하고 살인은 어때요? 강간의 공소사실하고 완전히 다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일성이 없는 범위까지는 어때요? 공소장 변경이 안 되죠. 못해요. 공소장 변경을 못하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의 심판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현실적, 현재 검사가 공소제기했던 공소사실, 이거는 현실적 심판 대상이고요. 앞으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요. 공소장 변경은 강간의 선수를 강간치사의 선수로 교체하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해서 선수 교체를 하면 이 선수가 이제 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걸 잠재적 심판 대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이원설이라고 합니다. 네, 이원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필기 노트로 이해하고 넘기면 끝입니다. 이제는 공소장 변경을 보도록 하죠. 이 공소장 변경은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한데요. 공소장 변경에서는 제일 먼저 공소장 변경의 의의를 보고요. 공소장 변경 제도를 둔 취지 이런 걸 살펴봐요. 다음에 두 번째로 공소장 변경의 한계 문제를 봅니다. 어디까지 공소장 변경할 수 있느냐 문제. 세 번째로 공소장 변경의 요부 문제를 봐요. 요부라는 건 공소장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요부에 관해서는요, 나중에 이제 판례 다뤄드리거든요. 요 판례가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공소장 변경의 절차 문제를 봐요. 공소장 변경 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에서는 조문과 판례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의 절차에서 조문이 좀 나오고요. 나머지는 판례가 출제되는 영역인데 중요한 영역이다. 별 표시하고 들어갑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먼저 필기노트를 보시죠. 39페이지입니다. 이 공소장 변경의 의의를 보시죠. 이거는 형사소송법 298조 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아예 요게 의의예요. 그러면 검사가 한다는 거죠. 자,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합니다. 검사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형광펜 처리를 하시죠. 여기서 그러면 검사에다가 화살표를 해놨어요.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권한이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요. 아이, 이거 이상한데? 법원이 허가해주면 법원의 권한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거죠. 검사가 강간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강간치상으로 선수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건 어디까지 가능해요? 아까 그 이원설에서 봤듯이 원 안에 있는 거, 잠재적 심판 대상까지 가능해요. 요거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건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 밖으로 뚫고 나가서 이 강간의 공소사실을 강도로 변경을 못 한다고요. 동일성이 없는 거는 변경을 못 한다고요. 여기서 있죠.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게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허가해 줄 의무가 있고요.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안 해줍니다. 기각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에다가 여러분 CF 해놓고 써놓으세요. 앞에서 우리 성명 모형에서 봤죠. 공소장 정정은 공소장에 피고인 표시가 잘못됐다.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단순히. 요거 정정은 공소장 변경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정정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공소장 변경의 한계예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어떻게 하죠? 추가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추가는 더하기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리고 철회한다는 건 빼는 거죠. 그리고 변경하는 건 뭐예요? 선수 교체하는 거예요. 주로 공소장 변경은
교체입니다. 변경.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소장 변경 선수 교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갖다가 황의조 선수로 교체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는 거는 강간을 강간치상으로 대체하는 거 이런 걸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교과서로 돌아와요. 교과서에 공소장 변경 나와 있죠. 공소장 변경의 의 보시면 얘는 검사가 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동그라미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형광펜 처리해야 되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합니다. 그런데 공소장 정정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죠. 공소장 정정은 단순히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허가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해 주면 드디어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수 교체를 할 때 축구 경기에서 어때요? 선수 교체를 손흥민을 황의조로 교체하려고 할 때 먼저 심판한테 그렇게 선수 교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허가해 주면 선수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공소사실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이게 공소장 변경의 한계고요. 여기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더하기 하거나 철회, 빼기 하거나 변경하는 걸 말한다. 변경은 교체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대체하는 거, 다른 거로 대체하는 거. 여기서 추가라는 거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죠. 상습범이에요. 상습범은 어때요? 상습 사기 이런 것들은 단순 사기하고 동일성이 있죠. 같은 습벽으로 사기를 계속했다 그러면 동일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 사기에다가 어때요? 단순 사기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습 사기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체인 다른 사기 이거는 단순 사기 하나 한 개를 더 추가한다. 그리고 철회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철회의 예는 포괄일체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포괄일체로 사기죄, 상습사기로 기소했는데 그중에 사기죄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걸 상습사기라고 하는데 여러 개 범한 걸 상습사기 중에서 하나를 빼는 거죠. 예, 그리고 관련 판례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공소취소에서도 나온 거예요. 공소취소에서도 나온 거다. 변경이라는 거는 어때요? 강간의 공소사실을 강간치상 이렇게 다른 걸로 선수교체하는 거, 대체하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소장 변경의 취지 문제를 보죠. 여러분들이 공소장 변경의 취지 그러면 공소장 변경 제도를 왜 뒀냐 하는 거 요건데요. 공소장 변경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거예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거다. 자, 목적 써놨죠. 공소장 변경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요. 국가형벌권 행사에 적정한 실현 이거는 교과서에 써놔서나 별로 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시죠. 공소가 제기되면 수소법원은 지체 없이 어때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중에 한 사람에게 공소장 법원을 송달해 줍니다. 왜 송달해 주는 거예요? 피고인 측에서는요. 공소장 법원에 적혀있는 공소사실을 보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그런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해버려요. 그러면 피고인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런 거요. 공소장 변경도 안 했는데 강간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가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검사가 강간치상의 증거를 대요. 그래가지고 법원이 보니까 강간치상 유죄가 인정되네. 그래가지고 강간치상 유죄 판결하면요. 피고인 측에서는요. 강간치상에서 치상 부분은 애초에 방어 전략을 수립을 안 했어요. 시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형사법에서 강간으로만 공소 제기했다는 것은 수사만 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강간치상은 강간이 수사고 치상 부분이 공판 절차라 그러면 공판 절차까지 그냥 다 내버리는 거예요. 수사만 낸다 그랬다가 20문제를 또는 25문제를 수사만 낸다 그랬다가 경찰 승진 같은 경우 40문제지만요. 반은 수사를 내고 공판 절차를 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 낸 공판 절차에 관한 거는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허를 찔린다는 거예요. 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갑자기 느닷없이 강간치상으로 증거를 대가지고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 피고인은 어떻게 방어해요? 그래요. 검사가 증거된 거 보니까 법원이 강간치상 인정되네. 그래서 강간치상으로 이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경우는 완전히 허를 찔리게 된다. 그래서 그 방어권 보장의 넷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어권에서의 실질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은 어때요? 공소장 변경하려고 그러면요.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보를 피고인서만큼 같이 제출해줘요.
이 부본을 있죠. 피고인 측에게 즉시 송달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시험 범위가 늘었다. 수사만 낸다 그랬다가 공판 절차도 낸다 그러면 어때요? 미리 수험생들에게 알려주는 절차예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절차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거는 고지 절차예요. 고지. 피고인 측에다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본을 보내줘서 송달해서 즉시 송달해서 피고인 측이 어때요? 검사가 뭐로 변경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고지 절차죠. 알게 해가지고 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변경 신청서 부본을 보고서 피고인 측은 어때요? 방어 전략을 새로이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알려줘서 피고인에게 알려줘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소장 변경 절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소장 변경 결과적으로 왜 둔 거예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거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보시죠. 공소장 변경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랬어요. 앞에서 필기노트에서 봤듯이 이 원설의 현실적 심판 대상에서 어때요? 잠재적 심판 대상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 교과서에 써놨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 쓴 거예요. 시험에 필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동일성의 판단 기준,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이 판례 태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이 판례 밑줄짝하세요.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필기노트를 다시 보세요. 3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봤던 거. 여기서 보면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라 그랬죠. 그런데 미래의 잠재적 심판 대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실적 심판 대상이 강간의 공소사실이에요. 검사는 강간으로 공소 제기했습니다. 강간치상, 강간치사는 동일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미래의 공소장 변경이 강간치상, 강간치사로 되면 요거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이게 잠재적 심판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잠재적 심판 대상까지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예요. 여기서 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강간치상이나 강간치사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강간의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강간의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기본적 사실이 강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동일하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네, 그러면 교과서를 돌아옵니다. 이 동일성의 판단 기준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인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이라는 건 뭐예요? 이 공소장 변경 전의 범죄 사실과 변경할 범죄 사실 사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거는 애초에 공소장 변경 되기 전에 범죄 사실이 현실적 심판대상은 강간이었어요. 그런데 변경할 공소사실은 강간치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사실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강간인의 기회에 이루어졌다. 강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기본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이 그런 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일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좀 보죠. 그 판례 1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서를 원칙으로 취합니다. 판례는. 그런데 규범적 요소가 뭐예요? 법률적 관점이죠.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느냐?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판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아까 예를 들면 강간이라는 그런 강간과 강간치상은 기본적 사실관계인 강간이라는 사실이 동일하죠. 그러면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요. 법률적 관점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걸 주된 근거로 삼고 그리고 판단을 할 때 동일성 판단할 때 법률적 관점, 규범적 요소도 고려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규범적 요소를 배제한다. 이렇게 지문이 출제됐다.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판례는 읽어보시고요. 예,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는 판례 아닌 거는 여러분이 읽어볼 판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관련 판례에서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 나오잖아요. 자, 이 동일성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있잖아요. 이 출제자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의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건 법관이 판단해요. 법원의 법관이. 그런데 동의성이 있다 없다를 시험에 판단하게 이렇게 내려 그러면 사실관계를 줘야 돼요. 사실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줘야 됩니다. 근데 범죄만 나열하고 동의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바람직한 출제는 아니지만 낼 때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직렬로 몰아보면 제법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체감하기는 제법 나온 것 같지만 실제는 아주 드물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직렬, 여러분 직렬에서 기출된 거 있죠.